076. 회사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과정. 브랜드는 반드시 가져야 한다. 자신의 브랜드가 없는 비즈니스는 아직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정하게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그것이 자기 브랜드가 아니면 언제든 그 수입은 몰수당하게 돼 있다. 따라서 다단계, 대리점 사업, 라이센스 비즈니스, 관리업, 매니지먼트 등과 같이 남의 브랜드에 의지하는 모든 사업은 실제로 내 사업이 아직 아니다. 내 브랜드가 있는 것이 내 사업이고 내 사업을 위해서도 브랜드가 반드시 필요하다. 흔히 내 사업에 있어 브랜드를 만든다 하면 로고와 상호를 잘 만들어 명함이나 회사 간판 혹은 컵이나 차량에 붙이거나 들고 다니는 다이어리 앞에 인쇄된 로고를 붙이는 것으로 브랜드가 완성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브랜드는 내가 부를 때 나타나지 않는다. 브랜드는 남이 나를 인지해 줄 때 나타난다. 로고나 상호는 남이 나를 불러줄 때를 대비해 만들어 놓을 뿐이지 그 자체는 아직 브랜드가 아니다. 하늘에 별이 많지만 그 별 중에 이름을 아는 별들은 몇 개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별들 중 일부 별들만을 알아본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가 영어로 폴라리스라고 부르는 북극성이다. 북극성이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도 북두칠성은 대부분이 알아본다. 조금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시리우스 정도를 알아본다. 이처럼 별들이 수없이 많아도 이름을 알린 별들은 생각보다 적다. 브랜드란 이름 없는 별 같은 내 회사를 누구나 알 수 있는 회사로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내 회사를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정교한 브랜딩 작업을 거치는 것이다. 경영자의 철학을 담고 스토리나 기업 문화를 정리해서 제품과 홈페이지 같은 영상물을 만드는 등 체계화되고 일관된 디자인 이미지를 구성해 나가는 방법이 있다. 즉, CI 작업을 통해 자기 기업의 사회에 대한 사명, 역할, 비전 등을 명확히 하여 기업 이미지나 행동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동시에 BI 작업을 통해 제품 특성에 맞는 특정 디자인 작업으로 경쟁력을 갖고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통일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의 모든 방식을 몰라도 무조건 장사든 사업이든 잘 되게 만드는 것이다. 즉, 사람들이 줄 서게 만들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인기가 높아 사람들 입에 계속 오르내리게 하는 노력에 집중하는 일이다. 둘 중 성공 확률은 두 번째가 훨씬 더 높다. 사실 모든 브랜드는 거의 두 번째 방식을 통해 나온다. 일단 살아남아 유명해지기 시작한 후에 CI나 BI 작업을 하는 것이 더 흔한 일이다.
특별히 생계형 비즈니스로 시작한 경우에는 브랜드에 쓸데없는 초기 에너지나 자본을 쓰지 않고 생존과 매출에 집중하고 그 이후에 브랜드 작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회사의 색깔, 로고, 글자체에 대한 가치는 최소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브랜드란 결국 세상에 내가 존재하는 것을 인정받는 일이다. 세상이 나를 찾아오게 하든지 내가 세상에 나타나는지 둘 중 하나다. 세상이 나를 알 정도로 유명해지면 심지어 그것이 브랜드인지 모르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 우리가 아는 별 중에 가장 밝고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별 하나가 있다. 바로 태양이라는 별인데 태양은 별이지만 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너무 밝은 별이라 밤을 낮으로 바꿔 놓았기 때문이다. 태양과 같은 브랜드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사업가의 마지막 꿈이다. 077. 사업 이익의 종류. 회계에서 말하는 이익은 매출 총이익, 매출 제조원가, 영업이익, 매출 총이익, 판매비 및 관리비, 경상이익, 사업 외의 이자, 배당소득, 환차익, 부동산 및 주식이익, 당기순이익, 세금을 내고 난 이익 등으로 크게 분류된다. 이해하기 쉽게 매출 총이익이 올라간다는 뜻은 원가 절감을 잘하고 있다는 뜻이다. 영업이익이 오른다는 뜻은 본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의미고, 경상이익이 늘었다는 것은 재산 운영을 잘하거나 다른 투자에서 이익을 봤다는 뜻이다. 단기 순이익이 늘었다 하면 그 해 전체 회사 순이익이 증가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사회에서 통용되는 이익이 하나 더 있다. 매출을 이익으로 인식하는 경우다. 어느 연예인이 김치 사업을 해서 400억을 벌었다는 기사가 나왔다. 우리는 이 기사 하나만으로 그 연예인 사업가가 매년 400억을 벌고 있다고 인지하게 된다. 하지만 기사를 자세히 보면 누적 매출이란 용어가 있다. 그동안 사업해서 벌어들인 총 매출이 400억이라는 뜻이다. 이 매출에서 재료비인 제조 원가를 빼고 관리비와 세금을 제하고 나면 이 회사는 20년도에 9억 원을 번 것으로 나온다. 매출 대비 4.3% 수준이다. 만약 이 회사가 전년도보다 매출이 줄었는데 이익이 2배로 늘었다면 경상이익이 발생한 경우일 수도 있다. 한 해 9억 원의 이익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지만 400억을 버는 사업가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속사정이다. 특별히 이런 회사의 문제는 정기 고객에게 들어온 매출이 아니라 홈쇼핑 같은 기획을 통한 매출이 많아 비정규적인 수입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해마다 수입이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지 못하고 들락날락 하게 된다. 사업가들은 이런 이익 종류를 인지하고 자신의 소비,
지출 형태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주변에서 수백억 수입을 얻는 사업가로 대해주고 축혀 세운다고 수백억대 사업가의 삶을 살면 안 된다는 뜻이다. 실수입 중 정기적 수입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 즉, 매출 기준이 아니라 단기 순이익에서 경상이익조차 뺀 소득 수준에 자신을 맞춰야 한다. 당연히 회사의 투자나 지출도 같은 수준에서 고려해야 한다. 매출은 흘러가는 돈이다. 내 집 앞에 흘러가는 개울물이 다 내 물이 아니다. 장맛비에 흥분하지도 말고 개울이 커졌다고 우쭐하지 말라. 바가지에 퍼서 담아온 물만 내 물이다. 큰 바가지를 만들 때까지 조금 더 참고 기다려야 한다. 078. 당신의 출구 전략은 무엇인가? 회사를 창업하거나 현재 사업하는 모든 사람은 출구 전략을 갖고 있어야 한다. 출구 전략은 사업 초기부터 계획돼 있어야 방향성을 갖게 된다. 사업을 하면서 출구 전략을 전혀 고민하지 않거나 심지어 이런 말을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어떤 사업을 시작하면 평생 할 거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평생 같은 사업을 할 기회는 생각보다 적다. 사업 환경은 날마다 변하고 나의 재정적 상태나 능력에 따라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보통 사업은 3가지 정도의 출구 전략으로 나뉜다. 이 3가지 전략 중에 자신에게 어떤 것이 가장 유용한가에 대한 결정은 자신이 소유한 사업의 지속 성장 가능성에 비례한다. 본인의 사업체가 현재 매우 잘 되고 있어도 앞으로 몇 년 안에 존속 가능성이 없거나 경쟁자가 늘어날 것 같으면 매각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출구 전략이다. 보통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사업이나 장사가 잘 되고 있으면 매각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 사업이 10년 혹은 30년 후에도 존재할 수 있다면 다른 문제지만 어떤 사업들은 매우 잘 돼도 1년 앞을 장담할 수 없는 사업이 있다. 주식이 과열되면 팔고 나와야 하는 것처럼 이때는 사업체도 팔고 나와야 한다. 사업체를 팔 때 가장 높은 가격을 받을 방법은 당연히 가장 잘 될 때다. 팔 생각을 가진 사업체를 가장 좋은 가격에 파는 방법은 자신도 팔기 싫을 때다. 하지만 자기도 하기 싫을 때 팔려고 하기에 제 값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사업체에 개인적 애착이 생긴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본인 이름이나 자녀 이름으로 브랜드를 만든다. 그러나 내 이름으로 만든 브랜드라도 언제나 팔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한다. 나라는 사람은 내 브랜드보다 고귀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파는 시기를 놓치면 그것이 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함부로 자기 이름을 사업체에 넣지 말고 회사에 자신을 투영시키지 말라.
간혹 어떤 회사들은 사업이 잘 돼서 매각 요청을 받으면 지나친 가격을 요구하다가 성장률에 둔하기를 맞는다. 더 이상 성장이 이어지지 않는 구간에 다다르면 매매 가격은 급격히 내려간다. 앞으로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을 회사를 정상 가격에 사고 싶은 사람은 없다. 구매하는 사람은 추가 성장에 대한 욕구가 매입의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이다. 가끔 프랜차이즈로 매장을 100여 개 넘게 키운 회사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한다. 매장이 100개가 넘으면 개인이 살 수는 없다. 보통 펀드나 기관이 매입하는데 만약에 추가 성장 여력이 없다면 펀드는 살 이유가 없는 것이다. 현재 이익이 많아도 지속 성장 가능성을 곱하기 때문에 오히려 매각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 사업체는 사업체다. 회사는 내가 아니다. 잘 나갈 때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 두 번째 출구 전략이 유용한 회사는 지속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다. 회사가 산업 안에서 자리를 잘 잡았고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고 성장을 마친 후에도 오랫동안 수입이 지속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었다면 가장 대표적인 출구 전략은 기업 공개, IPO 혹은 큰 기업과의 인수 합병이다. 기업 공개를 추진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회사가 너무 커져서 개인들이 살 수 있는 규모가 아니기에 여러 개인에게 분산시켜 팔려는 기업 공개가 있고, 증자를 통해 자본 조달 후 더 빨리 시장을 장악하려는 목적의 기업 공개가 있다. 전자는 창업가가 팔고 나가려는 의도가 있고, 후자는 회사를 키우려는 목적이 있다. 마지막 출구 전략은 출구 전략이 없는 출구 전략이다. 이 전략은 사업체가 대를 이을 정도로 단단하고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가졌거나 특정 영역에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을 때 가능하다. 즉, 해당 사업체를 팔아서 이만한 사업체를 다시 만들 수도 살 수도 없는 경우일 때는 평생 사업체를 운영하며 수입을 만드는 것이 전략이다. 동네를 넘어 전국에서 손님들이 찾아오는 맛집이나 이미 확실한 브랜드 파워를 가진 공산품들도 팔 이유가 없다. 대를 이어가도 좋은 사업체다. 이런 사업체를 갖는 것이야말로 가장 최선의 출구 전략일 수 있다. 첫 번째 매각 출구 전략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꿈이 바로 출구 전략 없는 출구 전략이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출구 전략을 놓고 자신의 사업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준비해 놔야 한다. 미리 준비하면 거기에 맞춰 자신의 사업 방향을 면밀하게 조정해 나갈 수 있고, 투자 방향과 한계를 미리 계산할 수 있다. 선택한 전략에 따라 설비, 시설 개선, 증설, 부동산 매입 등의 큰 결정이 쉬워지고 불필요한 자금을 사용하지 않게 된다.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 계획서가 있듯
사업에서 물러설 때도 사업 계획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돈의 속성.